자,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사회문화 현상의 태도와 연구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4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태도를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연구자의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없애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떤 태도라고 부르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객관적으로 편견이나 이런 거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태도. 저런 의견이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의 결론을 무조건 맞다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일단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태도. 무슨 말이냐면 뭐 저명한 학자라든지 뭐 유명한 교수님이 어떤 이론을,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랬을 때 무조건 그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런 의견이 있구나,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 유명한 사람의 연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의 가설로서만 이런 가설이 있구나 라고 정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평평하다. 이게 진리였어요. 근데 바뀌었죠. 어떻게? 지구는 둥글다. 지동설이 등장했잖아.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거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설로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그런 열린 마음, 이걸 우리는 개방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서 연구하는 태도. 내 입장에서만 그냥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은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발생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해서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수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미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 사람들의 사회적인 맥락, 분위기, 그들의 생각 이런 식의 그 배경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그 손으로 먹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손으로 먹어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해요. 그래서 손으로 느꼈을 때 적당히 적당한 온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는 더 좋다. 우리는 막 세균이나 이런 거 걱정하는데 오히려 더 건강에 좋다라고요. 적정한 온도로만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한국에는 개고기 먹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 부모님들 드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저희 부모님도 드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미개, 어떻게 강아지는 우리 친구인데 개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맥락이나 배경, 왜 그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지 이거 맥락을 본다면은 과거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예를 들면 이제 조선시대 뭐 보릿고개 시절 이럴 때 먹을 게 없어.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겠어. 근데 집에 있는 소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밭일 해야 되거든요. 닭은 달걀 낳아줘. 근데 단백질 섭취는 필요해.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먹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기보다 현상의 이면에 담긴 발생 원인이나 원리,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지?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태도. 이걸 우리는 성찰적 태도라고 해요. 성찰적 태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명절에 친가부터 가요? 외가부터 가요? 보통 이제 아빠 쪽 친가부터 가잖아. 그랬을 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엄마 쪽보다 아빠 쪽부터 먼저 가게 될까? 이게 우리의 그런 가부장제와 관련이 깊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라고 물음표를 가지는, 성찰해보는 이런 태도가 우린 성찰적인 태도라고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보는 태도, 이것도 성찰, 되돌아보는 태도라고 하죠.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절차나 방법, 윤리 등을 내가 제대로 잘 지키면서 탐구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태도, 이것도 성찰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할 때는 이렇게 크게 4가지 태도를 가지고 사회문화현상을 바람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할 때는 어떠한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살펴볼 건데, 요렇게 7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다 당연한 이야기야. 그래서 보시면 먼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강제적인 참여라든지 아니면 동의 없이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사전 동의가 원칙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 사전에 동의를 구하려고 막 연구 설명해주고 참여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서 네 참여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평소랑 다르게 행동해서 원래 그런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연구하고 나서는 반드시 사후에는 반드시 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에.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전 동의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도 사전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근데 이런 게 좀 힘들 때는 사후에 반드시 또 제공을 해줘야 해요. 3번,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왜곡 없이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타인의 연구를 내가 나의 연구에서 활용했을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연구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면 돼. 뭐 내가 연구했는데 어디 뭐 신문사에서 좀 달라고 해서 그냥 제공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위쪽에 사례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자 갑은 땡땡 지역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땡땡 지역을 방문해서 땡땡 지역 청소년 지원센터장의 허락을 구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좀 이상한 거 있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는데 지금 누구 허락만 구한 거야? 그치? 지금 청소년 지원 센터장 허락을 구하고 얘네들한테 한 거죠. 그럼 이제 사전에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허락만 구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한 거는 지금 1번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갑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진행했다. 잘못됐죠.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지. 2번. 갑은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 중에 피로를 호소하거나 정서적 불안을 토로하는 학생이 있어서 탐을 하고 이야기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잘못됐죠.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후 갑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괜찮아. 여기까지. 그 결과 갑은 땡땡 지역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음을 알아냈으나 땡땡 지역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왜곡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4번 왜곡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보고서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였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5번. 또한 연구에 활용한 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서술하기도 하였다. 타인의 지금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리고 보고서까지 작성한 후 갑은 땡땡 지역으로부터 복지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명단을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에 제공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 마지막.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지문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2017년도 수능 6번 뭐와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의 임무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사회학자의 보고에는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취향이나 선호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상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거. 이거 어떤 태도와 관련이 깊죠? 그렇죠. 객관적 태도와 관련이 깊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 태도.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수능 10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정하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잠정적인 결론, 하나의 가설로서 보고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일단 하나의 가설로 보고 언제든지 그게 대체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뭐였죠? 개방적 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개방적 태도. 이렇게 지문을 보고 이게 관련이 깊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갑은 연구에 협조하지 않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후 면접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뭐 문제 없어요. 갑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답변은 제외하면서 면접 내용을 기록하였다. 문제죠, 지금. 여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답변 제외하면서 기록했다. 지금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갑은 이 자료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족 내 요인과 가족 외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갑은 자신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 연구는 지금 일부 지역에 한정되니까 다른 맥락에선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 마지막에 밝혀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이건 오히려 더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봤던 왜곡하는 거. 판단, 답변 제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자료 분석, 수집 이런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라고 연구 윤리가 위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